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필자가 금강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엄마에게 그 뜻을 말해주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팔순노모를 위한 금강경 해설.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출판사 신압으로, 저자 황인철.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MBN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39.6%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상황인데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죠. 시간은 길었지만 내용이 없었고 말씀은 많았지만 희망이 없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아직도 생생하고 또 최근엔 의정부에서 화재 참사까지 터졌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다. 혹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측근들을 두둔했습니다. 오늘자 조간들은 어제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항명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이 정권의 실세가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알려진 새 비서관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다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물론이고 국민적 비판 또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팟짱은 모두 5곡지를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8.9%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48.6%였는데요. 이것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이 빚어졌을 때와 거의 유사한 수치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를 통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야 정치권, 청와대는 각각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오마이뉴스 이승훈, 이경태, 이주영 기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입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롯데그룹 형제의 난을 다뤄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93세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 회장이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큰아들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해임했다는 건데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청와대는 어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보고 있는지 오늘은 오마이뉴스에서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는 이승훈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승훈입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전체 언론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정작 청와대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청와대도 어제만 해도 이제 기자회견이 잘 끝나고 네. 이게 이제 새해 들어서 가장 큰 행사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 언론이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출하고 또 네. 박 대통령의 그 현실 인식에 대해서 여론과 괴리가 크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면서 좀
그 좀 신중해진 그런 그 분위기인데요. 오늘 그 민경욱 대변인이 네. 아침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네.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음. 그 이렇게 좀 비판 여론이 많은데 어제 네.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부 분위기는 어떠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보는지 귀를 기울이겠다. 뭐 이렇게 좀 짧게 논평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좀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그 여론의 반응에 대해서 좀 생각과 다른 반응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실제 어제 기자회견을 지켜본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국민들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문고리 권력 3인방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거취 문제, 인사개혁, 인사혁신 요구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완전히 거부했다. 또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항명했다, 인사쇄신을 거부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별도의 설명이 좀 있습니까? 별도의 설명은 없고요. 근데 보면 정윤회 문건 그 유출 그 네. 파문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나온 이후에 바로 이제 청와대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일탈이었고 네. 이게 이제 일부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면죄부로 해석하는 발언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미 좀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이렇게 청와대가 인식하고 있으면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 여론의 그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두 요구하고 있는 그 인적 쇄신, 청와대의 네. 인적 쇄신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런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네. 이 기자회견 직전에 그 김영한 전 그 민정수석의 그 항명 사태가 일어나면서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나 월요일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 변함없는 그런 인식들을 좀 나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네. 왕 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랑 이렇게 자꾸 공격을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면 누가 나랑 일하겠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싸는 듯한 표현을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좀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장관들에 대한 대면 보고 관련해서 그게 필요합니까?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장관들에게 이제 그 역질문을 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저렇게 받지 않으면 그건 문제 아니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일단 그 김기춘 실장 거취에 대해서는 네. 어제 이제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감싸긴 했지만 네. 당면 현안이 좀 마무리된 후에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의 좀 여지를 남겼어요. 네. 그래서 일단 어제 그 발언은 그 김기춘 실장을 불명예 퇴진시키진 않겠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난맥상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경질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치는 형식으로 그만두게 하진 않겠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일들이 마무리되면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좀 명예롭게 좀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식의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박 대통령이 그 어제 언급한 청와대 조직 개편, 네. 그 조직 개편이 좀 마무리되면 그때로 맞춰서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그 비서실장을 임명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기춘 예. 비서실장 다음 달 뭐 25일 교체 가능성 뭐 이런 언론의 지적도 있던데, 네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 청와대 내부에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그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또 새로운 인물이 네. 비서실을 좀 지휘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기 때문에 청와대도 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장관 대면 보고는 좀 어떻게?
어제 제가 기자회견장에 있었는데 네. 박 대통령이 그쪽 장관 총리와 장관들이 있는 쪽을 돌아보면서 되물었을 때 네. 장관들이나 총리들은 이제 좀 박장대소를 했죠. 되게 많이 웃고 이렇게 그랬는데 네. 좀 보면 웃고 있어도 사실상 좀 속마음은 웃고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대면 보고를 자주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장관이라면 대통령과 그렇게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박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꺼리다 보니까 계속 문고리 3인방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장관이 직접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안 만나주니까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만 대통령에게 자기의 의견 보고서를 올리고 또 네. 피드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과도한 권력이 이제 문고리 3인방에게 쏠리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많이 받아왔음에도 박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을 했다는 거는 역시나 이 여론과 상당히 이 현실과 박 대통령이 알고 있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 좀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네. 실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언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대면 보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해서 선별 보고한다. 모든 것을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서 확인된 바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소통 관련해서 특보를 신설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이 특보제도가 없었던 제도는 아니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없어졌는데, 이명박 정부 때 당시에 이제 언론 특보에 당시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홍보수석이 언론 특보로 청와대로 다시 돌아왔었고, 네. 그다음에 사회특보의 박형준 전 의원, 이런 식으로, 특보를 두고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상 엄청난 비판을 좀 받았었어요. 그게 좀 옥상옥이 됐다. 네. 이게 일반 청와대 비서실이 있는데 거기 위에 또 다른 어떤 특보 같은 역할을 만들어서 일도 겹치고 이 사람이 하는 일과 그러니까 실제 비서실이 하는 일하고 네. 이 특보가 하는 일하고 충돌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당시에 사람을 위해서 특보라는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동관 전 수석을 네. 청와대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특보제도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되게 많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들을 보면 결국 소통 강화를 위해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무특보라든지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할 네. 정무특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특보 이런 특보들이 또 네. 신설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좀 어떻게 이미 실패한 제도인데 이거를 청와대 쇄신 방안으로 네. 좀 제시했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보를 정무특보가 됐든 언론특보가 됐든 여러 특보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인해장막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고가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조금 더 좋게 만들거나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 쇄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문고리 3인방의 권한은 오히려 더 권력은 더 오히려 커지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정치권 안에 있던데요. 정작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새 비서관은 좀 어떻습니까? 청와대 안에서 어떤 태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정권 초반만 해도 네.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15년 이상 네. 동고동락을 했고 그 사이에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은 항상 이제 야당 당시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야당의 지도자였고 또 차기 대통령
감으로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정치인과 1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뭐 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다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는 되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만 묵묵하게 하지 뭐 올건을 하거나 자기의 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뭐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청와대에 들어와서도 큰 여러 가지 문제 없이 자기 일들만 한다 이런 평가들은 있었지만 또 네. 정윤회 문건 파문 과정에서 네. 인사 개입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출된 문건에 대해서 비서관 제1부속 비서관이 보고를 받고도 복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가 있었을 때 네. 어떤 식으로든 부속실과 총무비서관실의 어떤 좀 기능 조정이라든가 특히 지금 제1부속 비서관과 제1부속 비서관은 좀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원래 제1부속 비서실하고 제2부속실이요? 예. 네. 원래 제2부속실은 영부인 담당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원래 없애겠다고 했다가 그대로 이제 민원 업무를 맡긴다고 하면서 네. 존치를 시켰는데 네. 그 여러 유명한 가지 윤전추 사건이 거기서 빚어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빚어졌고 해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조정하고 그런 네. 식의 최소한의 그런 인적 쇄신 노력을 좀 보여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청와대 안에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참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네네. 청와대가 좀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좀 그래서 들기도 어제 하네요. 박 대통령이 네.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실을 방문했어요. 네. 기자들 인사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중에 핵심이 뭐가 될 것 같으냐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내일자 이제 이렇게 신문 보도 보도의 방향에 방향이 대해서 어떻게 될 이제 것 같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진 건데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답은 기자들이 하지 않았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 분명히 조간신문 그다음에 어제 이제 밤 방송 뉴스에서 불통이 가장 핵심 편집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기자실 왔을 때 기자들은 좀 어떻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좀 기자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기자들은 그냥 어쨌든 돌아가면서 새해 덕담하고요. 네. 그냥 악수하고 돌아가면서 그런 식의 분위기였고요. 특별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네. 티타임을 근데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실을 들른 게 두 번째죠. 1년에 한 번 정도죠. 네. 작년에도 신년 기자회견 끝나고 네. 방문을 해서 똑같이 예.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에게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출입하시면서 청와대를 잘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기자들이 저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청와대의 자유로운 취재가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박 대통령이 모르는 일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청와대 취재의 벽이 네. 어느 역대 정권보다 높은 상황인데 네. 박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기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새해 덕담만 할 것이 아니라 기자 중에 누군가는 좀 박근혜 대통령에게 취재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대통령이 좀 노력해 주시라 이런 얘기 당부를 좀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제가 그 목격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네. 이제 기자들도 많고 기자실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 네. 그냥 서서 돌아가면서 악수 한번 하는 정도의 그런 식의 이제 인사이기 때문에 네. 아마 긴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필요하면 기자실에 춘추관에 와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오히려 뉴스를 키운 그렇죠. 예. 그런 대통령으로 소통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오히려 언론의 문제가 커져서 결국에는 언론과 막 많이 싸운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소통을 하지 않고 뭐가 심각한 문제인지도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어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어떤 반응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이경태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겉으로야 잘했다는 반응이죠. 김무성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네. 다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하셨다.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가장 공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자신과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나도 연락하겠다라고 하답했습니다. 네. 당 공식 브리핑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네. 이제 특히 박대출 대변인은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해서 네. 진솔하게 사과했고 고뇌찬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셨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좀 다르죠. 이완구 원내대표는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인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네네. 했는데 국민적 평가하고는 좀 상당히 괴리가 있는 이런 평가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내부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죠. 당장 김무성 대표만 하더라도 네. 예, 기자들이 박 대통령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어제 미온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쇄신 구상도 특별히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 던졌는데 김무성 대표는 답변을 안 했고요. 네. 이완구 대표 같은 질문에 이제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아예 박 대통령이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쪽도 있거든요. 네. 당의 초대선 모임인 아침 소리는 하태경 의원이 대변인을 했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문건 파동과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문제로 빚어진 국정 혼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있어서 네. 국민과 너무 인식 차이가 있다. 경제 살리기를 성공하려면은 국민 신뢰부터 높여야 하는데 네.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인사혁신이라든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분히 김규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청와대 조직 개편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비박의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인적 쇄신 의지나 네.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이제 김기춘 실장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비리 부패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재조정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도부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겉으로는 잘 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당 안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원들은 텔레비전 보다가 중간에 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한 의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친박은 물론이고 친이까지 포괄한 새누리당 그러니까 당 안에 어떤 내부 동력을 좀 가지고 올 한 해 달려도 좀 시원치 않을 판인데 실제로 동력을 상실한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받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국정 동력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 동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제 신년 기자회견 평가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이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한명 사태 때문에
약간 떨어졌거든요. 지지율이 전주 떨어졌죠. 대비해서. 예. 예, 전주 대비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어제 MBN이 그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기금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근데 공감한다는 의견은 33%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39.6%였거든요. 네. 예, 이게 답변을 유보한 거는 27.4%인데 뭐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적 의견이 좀 높은 셈이죠. 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실망감을 유감없이 표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 보수 논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원책 변호사. 네네. 아, 발음이 어렵네요. 전원책 변호사는 네.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특보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특보단 자체가 있었던 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 선친 때 있었던 얘기 그 구성을 가져오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 대통령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필요 없는 거다. 옥상옥이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네. 게다가 보수 매체인 조선중앙동아도 오늘 사설 통해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간 민심을 읽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했죠. 네. 이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네. 또 동의를 얻지 못한 신년 기자회견 이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집권 3년 차에 있어서 제대로 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명했다. 실제로 인적 쇄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비판을 전혀 듣지 않는 국민항명 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수 언론인 조중동도 일제히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논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가 어제 재밌는 사진이 하나 포착이 됐어요. 본회의장에서 수첩에 적은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문건 파동, 그러니까 정윤회 씨 문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건 파동 배후는 KY다. 이것은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던데 도대체 KY는 누구냐. 이렇게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의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어제 본회의장에 김 대표의 수첩이 적힌 그 기록이 이제 인터넷 매체인 뉴스웨이에서 촬영해서 보도했는데요. 네. 이게 문건 파동의 배우는 KY다. 내가 꼭 밝힌다. 이 부분이 김무성 대표의 워딩인지 아니면은 김무성 대표가 누구의 전언을 적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KY 김무성 이 뉴스웨이를 보도를 보고 김 대표 측근이 문자로 막 이 사실을 알리는 장면도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네네. 일파만파 좀 확산되고 있는데 김 대표가 수첩을 찍은 게 잘못된 거다. 네네. 난 말하지 않겠다라면서 함구에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KY가 누군지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다만 이제 정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도는데 네. KY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일 거다. 음. 라는 쪽으로 이제 설이 좀 좁혀지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뭐 좀 가장 유력하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K는 항명파동의 당사자인 김영한 민정수석이고 네. Y는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설이에요. 이 항명파동을 봤을 때는 김영한 수석하고 김기춘 시장이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 문건 파동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는 김영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고 윤두현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정윤회 씨 부부가 그 승마협회 문제 관련해서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청와대랑 여당 지도부가 그 만찬할 때 김무성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도대체 청와대 홍보라인은 무엇을 하길래 이걸 방치했느냐라고 네. 질타했는데 거기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김영수 문건 유출 이전에는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문건 유출이 된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설이 좀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네. 데는 약간 물음표가 찍힙니다. 네. 뭐 심지어 Y가 우병우라는 이야기도 뭐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이 뭐 어쨌든 관심이 계속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니셜로 당 대표가 여당의 당 대표가 이니셜로 KY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 이 굉장히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도대체 이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꼭 밝힌다고 했으니까 곧 밝혀지지 않을까.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에요.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를 받지 못하고 녹음을 죄송합니다. 하고 계셔서 그 소리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어서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주요 메시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이주영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주영입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핵심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제 새해 벽두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서 내용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청와대 인적 쇄신 등을 촉구했습니다. 네. 요점은 시간이 길었지만 내용이 없었다. 말씀은 많았지만 희망이 없었다는 게 이제 문 위원장의 평가입니다. 또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다. 야당 대표로서 실망스럽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정윤회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옹호한 것을 두고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여야에서 인적 쇄신만이 정답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도 이를 거부했다는 지적입니다. 문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 없이 한 목소리로 다 국정쇄신 단행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은 측근들에 대해 사심이 없다, 항명파동이 아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두둔했다라면서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서 지휘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 말씀이 없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비슷한 입장이 또 나온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는 또 어떤 입장이 나왔죠? 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청와대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단호히 묵살했다. 국민은 마치 딴 나라 당의 대통령을 보는 심경이었을 것이다. 혹시나 하며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제 자신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박 대통령의 연두회견이 국민에게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만을 심어준 데 깊은 유감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야당이 일제히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당 의원들도 중간에 텔레비전 보다 꺼버렸다 이런 말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야당 의원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연두 회견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태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과의 언급은 있었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청와대 인적 쇄신도 안 하고 하나도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게 결국 요지 아닌가. 이럴 거면 이렇게 길게 굳이 기자회견을 할 이유가 있었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야당 의원들이나 또 야당 대표들 모두 시간은 굉장히 길게 할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없었던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국민적 평가 그리고 야당 정치인 또 여당 정치인들의 평가를 박근혜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